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청동기, 철기 시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도록 할게요. 목차는 수업 제목 그대로 첫 번째는 청동기 시대에 대해 배워본 다음에 두 번째는 철기 시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할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용어들은 기원전, 기원후, BC, AD, BCE, CE, 세기, C 등등의 용어입니다. 먼저 기원전, 기원후인데 기원전과 기원후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하고요. 예수님 탄생 이후를 기원후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원전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기와 그 해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기원후는 이와는 반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기와 그 해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BC와 AD인데 BC와 AD는 기원전과 기원후의 영어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AD는 라틴어로서 Anno Domini, 신의 해, 주님의 해, 예수님의 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BC와 AD는 상당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한 중립적인 표현으로서 BCE, CE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BCE는 기원전으로서 Before Common Era, 공통시대 이전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CE는 기원후로서 Common Era, 공통시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기인데 세기는 100년 단위로 나누어지는 시간 단위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세기를 영어로 하면 century이기 때문에 그 앞글자를 따서 C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원전 1세기는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전 1년 사이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원전 16세기는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501년 사이의 기간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원후 1세기 또는 생략해서 1세기는 기원후 1년부터 기원후 100년 사이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2001년부터 2100년 사이의 기간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어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수업 청동기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구석기 시대는 이동생활, 신석기 시대는 정착생활을 머릿속에 넣고 수업을 들어달라고 했다면, 여기 청동기 시대는 그 이전 평등사회가 깨진 이 계급의 발생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수업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시기입니다. 지역마다 시기가 조금은 다른데 만주 지역에서는 기원전 20세기부터 15세기 무렵에 청동기가 시작되었고요. 한반도 지역에서는 기원전 10세기 이후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청동기 시대의 4회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도 수렵, 채집어로 활동을 했고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배웠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청동기 시대에는 농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농경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농업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농업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땅에 물을 가둬놓고 농작물을 기르는 논농사 형태의 벼농사가 일부 저습지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벼농사 시작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농경의 발달과 벼농사의 시작을 스타트로 해서 계급이 발생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이 발달하고 벼농사가 시작하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로 들어서 사람이 1년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식량, 즉 생산물을 A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이 A의 양을 채우기 위해 수렵도 하고 채집도 하고 조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이런 노력을 했다면,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는 농업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많은 농업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특히 여기 벼농사의 시작이 잉여 생산물 증가에도 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벼농사의 결과 나오는 쌀은 소량만으로도 사람에게 많은 탄수화물과 열량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잉여 생산물, 1년 동안 먹고 남은 생산물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하고요. 1년 동안 먹고 남은 이런 생산물인 잉여 생산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 사유재산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잉여 생산물, 즉 사유재산이 발생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격차인 빈부격차, 그리고 전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조금 가진 자와 많이 가진 자의 차이가 이 청동기 시대부터 이루어지게 됐고, 또 다른 예시로 B라고 하는 마을 또는 도시 국가가 있고요. 또 C라고 하는 마을 또는 도시 국가가 있습니다. B와 C 모두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서로의 잉여 생산물을 가져오기 위해 약탈하고 쳐들어가고 공격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이 또 청동기 시대부터 발생했음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빈부격차와 전쟁을 통해서 평등 사회가 아닌 차별적인 이 계급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 할당량을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재산이 다르거든요. A의 양을 못 채운 사람도 청동기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덜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좀 먹고 살 수 있게 식량을 좀, 쌀 좀 농작물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 없듯이 가진 자가 빌려온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 이거 돈 나중에 갚을 때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 이거 갚을 동안 우리 집에서 일 좀 해라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형성되게 되거든요. 빌린 사람이 빌린 것들을 다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못 갚은 경우에는 그 집의 노예, 즉 노비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B 국가가 C 국가를 공격했을 때 잉여 생산물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사람들까지 다 잡아오게 되거든요. B가 승리를 했으면 B는 지배층, 즉 지배자가 되게 되고, C는 정복을 당했고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피지배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피지배자는 지배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고, 여기 지배자의 최고 우두머리를 족장 또는 군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군장은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하늘의 제사를 기리는 제사장의 기능까지 갖춘 재정일치의 사회가 청동기 시대구나라는 것도 같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은 이 계급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가변적인 것, 즉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빌린 사람이 빌린 것을 다 갚으면 이런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피지배자가 지배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반란을 일으켜버리면 이 관계가 또 깨져버리기 때문에 지배자들은 언제나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불안을 없애고 이런 계급을 절대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해 이데올로기, 즉 사상과 이념을 피지배 계층에게 주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념이 바로 첫 번째로 선민 사상입니다. 선택받은 사람, 나는 선택받은 너희와는 다른 존재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과시를 하고요. 또 하나는 천손 사상,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사를 지낸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시각적인 효과겠죠. 여기 지배자, 특히 이 군장이 피지배자 앞에 서서 멋진 모자를 쓰고 가슴에는 청동 거울을 달고 나섭니다. 태양빛의 거울이 반사되기 때문에 나는 태양의 후예 천손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게 됐고, 당시 구하기 힘들었던 비파형 동검 등등의 청동검을 휘두르면서 제사를 지내고 빛을 반사시킴으로 신성한 존재임을 또 과시하게 됐고, 허리춤에는 청동방울 등등을 딸랑딸랑 소리내게 함으로써 내가 귀신을 보낸다, 귀신을 부르고 있다 라는 것들을 또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줌에 따라 이런 계급의 발생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선민사상, 천손사상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이러한 선민사상과 천손사상이 나중에 철기시대까지 이어져서 우리나라 고대 국가의 건국 이야기에도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신라의 박혁거세는
아래서 태어났다. 나는 너희와 조금은 다른 존재다. 라는 것이 이때부터 이어지기도 했고요. 고구려의 고주몽 같은 경우에는 천재의 자손, 그리고 강의 하백의 자손이고 또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천손이고 너희와는 다르다. 이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쭉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청동기 시대의 4회까지 봤고요. 이어서 청동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이런 도구 등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이름이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동기를 이 시대에는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동기를 만들 때는 구리, 주석, 아연 등등을 섞어서 만든 금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청동기는 만들기도 어렵고 또 쉽게 부러지고 조금 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로 제사용, 무기용으로만 사용했고 나머지는 농기구로 석기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청동기의 대표적인 예는 고대 악기였던 비파 모습을 닮은 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파형 동검은 주로 제사용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청동기 시대 후기, 철기 시대 초기에는 한국식 동검이라고 할 수 있는 세형 동검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동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친 무늬 거울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여기 농경무늬 청동기 또는 농경문 청동기가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서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농경무늬, 이 청동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의 모습이 박혀져 있고 생산물을 토기에 담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이 청동기가 발견되었는데 이 청동기는 아마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썼던 제사용, 의례용 도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무기나 제사용으로 청동기를 사용했고 거의 대부분의 농기구는 간석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청동기는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이때 사용된 석기가 대표적으로 반달돌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달돌칼, 이거 돌이기 때문에 구석기, 신석기 아니냐? 이렇게 오답을 체크하는 친구도 있는데 반달돌칼은 청동기 시대 유물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청동기 시대에도 토기를 또 사용을 합니다. 무늬가 없던 이 민무늬 토기를 사용하기도 했고 미송리에서 발견된 특이한 모양의 이 미송리식 토기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는 주로 제사, 무기, 또 농기구는 간석기를 썼구나, 그리고 이런 토기였구나 이런 걸 아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무덤의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이고 유명한 이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은 돌을 고여놨다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고인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전 세계의 40%가 다 모여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고인돌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이 있는데 이게 거의 건물 2, 3, 4층 정도 높이 정도로 엄청 크거든요. 나중에 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여기 이 덮개 돌의 무게가 수십 톤 이상에 달합니다. 이 덮개 돌을 이어와서 이 고인돌을 만들려면 수백 명의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부릴 정도의 사람이면 아마 이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은 이 지역의 지배 계층 또는 군장이었구나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덤의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반 사람들은 이 돌널 무덤에 묻히기도 했거든요. 돌은 말 그대로 돌이고 널은 관의 바깥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돌로 관을 만들어서 시신을 넣고 매장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덤, 고인돌, 돌널 무덤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주거의 형태인데 뭉집의 지상 가옥화가 청동기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뭉집은 신석기 시대 때 반지하 형태로 사람들이 짓고 살았다라고 이전 시간에 배웠는데 여기 청동기 시대에는 뭉집이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들판을 끼고 있는 구릉, 강가에 청동기인들이 주로 모여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가는 물을 구하기 쉬우니까 강가에 살았는데 이 구릉이라고 한 것은 약간 낮은 산, 낮은 언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외부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수비하고 방어하기 좋은 조금 높은 지대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철기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시대는 청동기 시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철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철기시대라고 이름이 붙었고, 시작 시기는 약 기원전 5세기경에 철기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도구로서는 이 철기를 사용했는데, 이 철기는 청동기보다 더 단단하고 만들기도 쉬웠거든요. 이에 따라서 철기가 무기나 제사용뿐만 아니라 농기구까지 확대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철제 농기구로 단단한 게 사용되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먹다 보니까 인구도 청동기 시대에 비해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 무기로서 철제 무기가 더 단단한 철제 무기가 사용되다 보니까 전쟁이 청동기 시대에 비해 또 늘어나게 됩니다. 철기 시대의 무덤을 보면 동무덤, 항아리에 시신을 넣고 매장을 하는 동무덤이 있고요. 널무덤, 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시신을 넣어서 만든 널무덤 등등이 있습니다. 또 철기 시대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중국 화폐가 이제 발견되게 됩니다. 명도전이라고 해서 칼 모양을 닮은 전국 시대의 중국 화폐가 발견된다든지, 진시황의 진나라의 화폐, 이 발량전이 발견된다든지 등등을 봐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류가 철기 시대에 활발히 이루어졌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또 붓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붓을 통해 한자를 썼을 것이다, 또 중국과의 교류를 했다, 이런 것들도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대해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건국이 된 고조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